안녕하세요. 네. 3.5절 큰 수의 법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OBS 쓰는 게 조금씩 더 늘어가지고요. 방금 제 목소리를 모니터링을 좀 하고 했는데, 아직 에어팟을 꼈어요. 네, 지금 에어팟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뭐, 일단 모노 채널로 했고, 어, 지금 키보드 소리가 좀 들어가가지고, 이 에어팟으로 하니까 키보드 소리가 안 들어가진 않는데 그래도 좀 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에어팟 마이크가 이 키보드랑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 맥북 내장 마이크를 쓰면은 진짜 장난 아니게 들어가요. 키보드 타건음이 타건음도 들어가고 가끔씩 지직거리는 소음도 들어가더라고요. 방금 모니터링 해보니까. 그래서 귀는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에어팟으로 하든지 나중에 이제 핀 마이크가 또 있거든요. 지금 저 여기는 없는데 핀 마이크 쓰든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확실히 참 마이크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3점 큼스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슬슬 제 그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보실지 모르겠는데, 1강 소개하는 영상에 댓글이 달려가지고, 네. 되게 감사드리고요. 3강 지금 5절이잖아요. 여기까지 이거 들으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만 해도 제가 거의 한 강의 1시간 정도 되니까 대략 지금 한 몇 시간 했죠? 뭐 10시간 했을까? 거의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다 합치면. 그래서 조금 많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어쨌든 여러분들 책을 네, 주로 공부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뭐랄까 하는데 도와드리는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이 책이 좀 이제 쉽게 풀려고 아무래도 이제 그 뭐랄까 본격적인 수학자나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나 뭐 통계나 마찬가지 이렇게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비전공자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프로그래머라는 분들이 그렇다고 수학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시는 분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통계나 수학에 가까운 분들도 아니에요.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는 방법도 다양하고요. 꼭 그 우리가 속칭 말하는 전공자라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컴퓨터 과학,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뭐 소프트웨어 많아요. 막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전공자 분들도 있지만 프로그래머를 하시는 분들, 개발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제가 뭐 통계를 뭐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전공하시지 특히 대학교 때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으로 개발자라는 직업으로 사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비중으로 치면 뭐 반을 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래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뭐 60, 40, 뭐 6대 4, 7대 3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그 정도 갈 것도 같아요. 그냥 이건 막연한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본격적인 수학을 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쉽게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대한 쉽게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쓰신 분들이 그렇게 그분들의 이 통계에 대한 이해가 얕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너무 깊죠, 이분들은. 근데 이제 그거를 많이 좀 순화시켜서 이제 여러분들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책에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서 공부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가시는 건데, 저는 이제 플러스로, 제가 이제 그동안 또 최근에 수학 공부를 좀 하면서 많이 좀 느꼈던 거가 바로 이 확률은 무엇인가? 확률, 이 책에서는 확률을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그 맞는 말을 이 책 내내 주장을 하니까 그죠? 견지를 지켜나가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면적이라는 말에 조금 더 엄밀한 측면이 뭘까라는 게 이제 척도 값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척도 값이라고 하는 건데 척도 값을 우리가 이제 척도 값이라는 걸 계산할 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 지금 이산 확률 변수까지만 했을 때도 적분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 이제 확률 척도 값 혹은 더 나아가서 뭐
뭐 확률 분포가 가장 근원적인 정의는 그 확률 변수와 확률 척도로 결합한 푸시포워드 척도잖아요. 좀 난리 법석이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걔도 척도입니다. 그래서 확률 갑자기 화면이 제가 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요. 놀랐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화면이 자, 어쨌든 확률 측도 또는 확률 분포라는 푸시포워드 측도 값인데 그거에서 이제 조금 한 발더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 확률 함수, 특히 확률 이제 이산 경우에는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확률 질량 함수.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의 값도 우리가 확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여태까지 얘기했을 때는 적분이 딱히 나오진 않습니다. 측도는 나오지만 적분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 적분이 나오냐? 왜냐면 이제 면적하고 그나마 좀 비슷한 개념이 적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면적하고 약간 그 좀 결이 닿아 있는 적분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 등장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곰곰이 이제 좀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이제 그 정규 분포 있죠. 가우스 분포. 가우스 분포의 확률 그 밀도 죄송합니다. 확률 측도가 뭐냐? 근데 그 확률 측도 자체가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칭 르벡 적분이라고 부르는 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돼서 적분 값이 측도 값이 되는 거죠. 그 측도가 적분으로 돼 있으니까 측도가 적분으로 돼 있으면 측도 값은 적분 값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그 적분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면적이라고 생각해도 뭐 어떻게 보면은 직관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인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고요. 확률을 이해하는데 척도가 척도, 메저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척도가 필수냐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뭐 그렇으면 사람들 다 그 어려운 척도를 공부했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왜 굳이 그러면은 이 확률 공간에서 시작되는 그 어려운 이 현대 수리 통계학의 척도론을 꺼내냐라고 한다면 이 책에서도 이 책의 시작점이 그거 했거든요. 이 책의 시작점이 기억나시죠? 세 가지 요소, 그 확률 공간을 다루는 세 가지 요소, 오메가 F, 그다음에 P가 바로 확률 측도죠. 였었고, 저는 그 시작에서 이 책은 P를 사실은 거의 다루지 않잖아요. 사실은 F도 별로 잘 안 다루죠, 이제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또 그 시작이 그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영감을 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이 책에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그 책도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재밌겠다. 저도 강의하면 저도 재밌고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또 잡설이 길었는데 오프닝이 어쨌든 큰 수 법칙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이거를 큰 수를 대수라고 했었어요. 대수. 큰 대자 수수에서. 근데 이제 요새 이런 말을 안 쓰네요. 계획적으로 보면 랜덤으로 오차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많이 모아서 평균을 구하면 거의 오차가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모의 실험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프로그래밍 언어 루비를 사용한 예가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책이 아주 코딩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책이 아주 코딩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요 기준 나왔는데, 루비라는 언어는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루비, 그 보석 루비 맞아요. 보석 루비 맞는데, 이 언어는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요. 맞아, 이제 줄여서 닉네임처럼 마스라고 그러고, 아마 마스 모토였는지 하여튼 그랬는데, 일본 사람이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쓰는 언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요.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좀 노벨상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의 전작인 프로그램을 위한 선형 대수에서도 루비 언어가 활약을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일할 때 루비 언어를 썼었기 때문에 매우 친숙한데 많은 분들은 특히 요즘 하시는 분들은 루비를 볼 일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루비를 그럼 나도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시는데 루비라는 언어를 이제 설치를 하셔야죠, 그죠? 설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맥 쓰시는 분들은 아주 쉽고요. 윈도우스 쓰시는 분도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것처럼 명령 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루비는 별로입니다. 파이썬을 하겠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뜻으로 파이썬을 해도 돼요. 지금 이제 그 코드를 보면은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파이썬도 아마 유사할 것 같긴 한데 네, 루비 이렇게 치면 이제 루비 언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puts 1 플러스 and 6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 사실은 이제 그 루비 2하고 이렇게 쭉 치는 그 안에 그 문자열이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코드인 건데 루비로 치면은 이게 이제 puts가 푸스트링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이제 이렇게 그거 뭘 찍겠다는 건데 이 루비는 이 함수의 인수를 가리킬 때 가로를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자, 이렇게 스페이스로 띄면은 다음 인수인 겁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랜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문자열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문자열이 아니 1 문자열 아니잖아요. 루비는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가 쓰는 대상이 다 그 객체,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고 그걸 이제 타입이 그 다이나믹 타입이에요. 파이썬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타입을 명시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알아서 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랜드 이제 이게 랜덤 함수가 얻는 거죠. 6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6까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6보다 작은 0부터 5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0부터 5까지 나오면 안 되니까 더하기를 한 겁니다. 실행해 보면 이제 주사위 같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번을 반복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 번 하면 뭐라도 나올 테고 20번 하면 이제 쭉 찍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200번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많은 양을 평균으로 계산하면 거의 일정한 값으로 자리 잡는다는 성질. 이게 일정하다는 게 뭐죠? 일정하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하는데 예를 들면 20번 했을 때는 이게 평균이라고 해야 되나? 평균이죠. 3.6이 나와요. 평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대략 중간쯤이 나와야 되잖아요. 중간쯤이면 3.5쯤 되겠죠. 물론 3.5라는 주사위 눈은 없습니다. 3.5라는 주사위 눈이 있는 건 아니지만 1, 2, 3, 4, 5, 6의 중간쯤이 3.5잖아요. 그래서 주사위에 눈이 3.5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가 대략 생각해보면은 3.5쯤 나와야겠죠. 그죠? 그게 이제 평균이니까. 근데 실제로 20번 던져보면라든지 계속 많이 던져보면 진짜 3.5 근처로 와요. 실제로 평균이. 그죠? 그래서 충분히 많은 양을 평균으로 계산하면 거의 일정한 값, 즉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이죠.로 자리 잡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실험을 하더라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확률에 근접한다는 얘기예요. 횟수가 많으면. 이게 대수의 법칙이면 큰 수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랜덤으로 이렇게 뭐랄까 무작위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해석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뭐 랜덤이라고 한다면은 뭐 주사위도 그렇고 동전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만 던져가지고 앞 나오고 뒤 나오는 거 가지고 사실 그렇게 예단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그냥 예를 들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동전이 동일한 비율로 나온다라는 가정도 있지만 그 동일한 비율로 나온다는 가정과 더불어서 무작위로 나온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수학적인 확률이 실제 이렇게 많이 하는 통계적인 확률과 거의 일치하는 수렴하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지금 그거를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 큰 수의 법칙이라 하고 그거를 근거로 우리가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실제 세상에 벌어지는 확률에 대해서도 뭐 날씨가 비가 오든 뭐가 되든 자, 이제 그 얘기를 좀 한 거고요. 뭐, 이제 고등학교 때도, 제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 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었어. 사실, 거기도 하고, 뭐, 상식이 그렇게 배반하는, 반하는 느낌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괜찮은데, 괜찮은데. 자, 독립동일분포, 제 3.5.1 덜입니다. 자, 우선 주사위를 20번 던진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냈지? 이거 약간 비슷하게 했었어요. 뭐냐면은, 확률분포와 확률분포를 뒤죽박죽으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사위 확률분포가 x1, 그 다음에 이제 첨자, 아래 첨자를 쓰는 거죠. x2. 그런 식으로 20개를 하면은 결국 같은 주사위 한 개를 20번 던지는 거랑 예를 들면 주사위를 20개를 갖고 그걸 동시에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지고, 뭐 첫 번째로 던지고, 두 번째로 던지고 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간섭이 없어요. 그죠? 그럼, 그럴 거라면 그냥 주사위를 20개를 그냥 해도 뭐 똑같은 거잖아요? 예,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야바이용 주사위에는 사기치는 거 아니면, 그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 x1부터 xn까지 각각의 분포는 모두 같다. 이걸 이제 각각의 분포가 주변 분포라고 그러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가 서로 이제 그 뭐 동시에 일어난다.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좀 같이 이제 고려하는 거를 결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합에 대한 각각을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변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각각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x1, x2, xn, 즉 xi가 각각은 확률 분포가 같아요. 각각은. 예를 들면은 동전 같은 경우에는 다 이항분포잖아요. 2분의 1로 치면은. 그러면 같은 동전이면은 같은 동전 20개로 하는 거랑 같은 동전 하나로 20번 던지는 거랑 어쨌든 그거를 한 번, 한 회, 혹은 한 개에 한 개를 각각 확률 변수로 생각하면은 각각의 분포가 동일합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이항분포.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근데 게다가 또 서로 영향이 없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독립 동일 분포 여기 보면은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라에 줄여서 약자서 IID라고 씁니다. 책에 실제로 IID라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 확률 변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확률 변수 여러 개가 다 동일한 분포인데 걔네들이 서로 또 독립이다. 그걸 IID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제가 이 섹션, 이 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얘기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영어로 써볼까요? 아무 얘기 없어서 너무 심심하네요. 그죠? 인디펜던틀리였나요? 인디펜던틀리?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네요. 인디펜던트, 이상한데?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 느낌상으로는 왠지 인디펜던틀릴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이 형용사잖아요. 그럼 이 형용사를 꾸미는 게 부사여야 될 텐데 얘만 형용사인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티드를 꾸미는 말이라면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을걸요? 아무튼 나중에 혹시 이 문제 틀리면 제가 정정해 놓겠습니다. 자, 3.5.2를 가보겠습니다. 자, 평균값의 기대값. 그리고 분산. 저는 그냥 컴마로 할게요. 평균값의 분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평균은 뭐냐. 근데 여기서의 평균은 뭐냐면요. 확률 변수 여러 개 있는 거에 대한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도 써놨잖아요. 그래서 x1 플러스 x. 이거 대문자입니다. 확률 변수니까. 그죠? C 닥스 X. 이거 수식 이거 레이텍 아니에요. 이거 아스키메스입니다 지금. 혹시 제가 뭐 빨리 치고 막 엄청 간단하게 치니까 레이텍이 이런가 보다. 근데 레이텍 아닌데 이거. 저는 사실 이렇게 빨리 치려고 라이브로 그래서 이렇게 아스키메스로 치는 거고요. 나중에 올릴 때는 제가 아스키메스 2 레이텍으로 컨버전을 변환을 해서 올려요. 네. 자 이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Z의 기대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여러분들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일단 상수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자가 저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그 각자가 뭐 이렇게 안에 이제 일단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안에 거 씁시다. 이렇게 봅시다. 제가 이 대괄호를 써야 되는데 자꾸 이 대괄호를 안 쓰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브래킷을 써야 되는데 자꾸 제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더하기는 그냥 뭐 독립이고 자시고 상관없이 일단 뜯어져요. 기억하시겠지만 곱셈은 서로 독립이어야 됩니다. 근데 덧셈은 그냥 각자 뜯어져요. 원래. 뜯어지니까 각자 계산하면 돼요. 각자 계산하면 됩니다. 각자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텐데 자 가로를 한번 쓸게요. 그래도 x1 간단하게 c 다트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뭐라고 했죠? 제가 지금 이게 만약에 다 x1부터 xn까지 이 n개의 xi 분포가 IID다. 독립 분포다. 그러면은 분포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균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평균을 뮤라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뮤, 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뮤가 n개 있는 거죠, 그죠? 뮤가 n개 있으니까 n개 있는 걸 다시 n분의 1 하니까 그냥 뮤죠, 그죠? 예, 요즘 이 뮤는 하나의 분포에 대한 평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재밌죠? 평균이 변화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독립 동일 분포의 평균은 원래의 그 하나하나의 그 동일 그 소스가 되는 그 분포의 평균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산도 그런가 싶죠, 그죠? 분산은 어떨 것 같습니까? 분산은 어떨 것 같습니까? 분산은 의외로, 흥미롭게도, 의외로,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요.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기 책에 있는데, 그냥 책에 있는 결과만 써드릴게요.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잖아요. 원래 분산이라고 한다면, n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독립 동일 분포의 개수만큼 분산이 줄어든다는 거죠. 흥미롭죠, 그죠?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명해보면 나아요. 증명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3.5.3. 큰 수의 법칙. 그래서 이제 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를 조금 이제 그럴듯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려는 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은,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v, g, 어, 여기는 책에서는 n이라고 썼거든요. 저는 g라고 써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기호가 좋습니까? 그래요. 책에 있는 것처럼 할게요. 책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왜 헷갈려 했냐면요. 3.5.2에서는 제가 쓴 표현이 맞아요. 근데 3.5.3에, 3 직전에, 3.5.3에서 표기를 또 바꿨어요. 그래서 이 표기를 바꿨지만, 그래도 따라줘야겠죠? 네, 따라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표기를. 그래서 GN이라고. 그러니까 이 확률변수의 이 N이, G가 N에 약간 좀 의존하는 형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됐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평균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X1부터 X까지 평균이죠. 평균에 대한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이거의, 아까도 썼지만, 이거의 평균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N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죠? 의존하지 않아요. 저 하나하나의 평균,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XI의 평균은 뮤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뮤가 아니고 동일합니다. xi가 뭐든 간에. 이랬을 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쓰자면은 사실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x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n에 의존하지는 않아요. 자, 근데 보면은 x 이 분산은 아까도 n에 의존하는 거 보셨죠, 그죠? 시그마의 제곱에 n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리밋 극한처럼 그죠? 이걸 취하면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상수거든요, 그죠? 상수니까 리밋 무한대로 갈 때 표기가 지금 이게 되잖아요. 근데 상수잖아요, 시그마가. 어떤 그냥 수예요, 그냥 그죠? 원래 분포에 써놔야겠다. 여기다가 뭐예요? 시그마는 v x 어떤 xi도 다 똑같아요, 시그마 분포가 같으니까 이 0이라는 거예요. 단 단순하죠. 이거 뭐 극한이야, 뭐 여러분들 수열 극한 할 때 그겁니다. 너무 가깝죠. 자, 그러면은 분산이 0이다라는 거는 뭐냐라는 게 오차가 없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분산이 편차랑 그 다음에 뭐였죠? 편차랑 뭐였죠? 갑자기 왜 그 바이어스가 안 떠오르죠? 바이어스가 한국말로 안 떠오르죠? 다시 한번 봐야겠다. 편향, 그죠? 편향. 편향과 편차잖아요. 근데 그 편차 부분인 거예요, 편차 부분. 그래서 편차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오차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n을 무한대로 늘리면 평균은 이제 오차가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평균에 수렴한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균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매우 흥미롭죠, 그죠? 음, 이게 컨셉 법칙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워요. 예,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극한식을 막 이렇게 아름답게 쓰질 않아서 그렇지 거의 이런 뜻으로 배웁니다. 음, 와, 저도 식을 써놓고도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식을 써놓고도, 식을 써놓고도.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를 들면 뭐 애니 그 주사위를 만약에 주사위 아니고 뭐죠? 동전이 합시다. 그 동전을 던지는 거라고 한다면 동전을 던졌을 때 그 앞면이 나오면 뭐 1이고 뒷면이 나오면 0인 그런 확률 변수라고 생각했으면 그 동전이 던지는 횟수를 엄청 이제 늘리게 되면요. 그죠? 그러면 그 확률 변수의 값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 값이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흩어짐의 정도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충 한뭐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2분의 1이라는 값에서 벗어나지를 거의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값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맞는 값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분의 1 맞죠? 그죠? 예를 들면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거가 2분의 1,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 게 2분의 1이면은 이게 기대값은 0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 확률 변수를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1, 동전이 뒷면이 나오면 0이라고 했으면 그죠? 그럼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EXI가 다 2분의 1인 거예요. 그죠? 2분의 1인데, 그때 그 2분의 1인 거에서 처음에는 거기에서 좀 삐딱한 값들이 나올 여지가 있다는 거죠. 계속. 딱 2분의 1이 아니고, 딱 2분의 1이 아니고, 삐딱한 값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n을 점점 키우면은 그 삐딱함의 정도, 그 벗어남의 정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목이 메이지?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큰수의 법칙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큰 수의 법칙에 관한 주의사항.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큰 수의 법칙에 관해서 개수 n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합산, 그러니까 이렇게 n으로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n으로 나눈다는 걸 그건 대표라는 거잖아요. 같은 분포긴 해도, 그죠? 같은 분포를 대표화하는 건데, 그 대표화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다 n분의 1을 안 해버린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이 극한을 보낼 때 0으로 안 갈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컨셉 법칙에 해당이 안 됩니다. 뭐 그거야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기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확률 분포는 3.3.4절에 기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확률 분포? 우리 3.4.3에 그런 게 있었나요? 3.3.4에 이거요. 이거 너무 예외적인 상황이어가지고 그죠? 기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꼴 결국 기대값이 무한대라는 거죠. 그죠? 그런 케이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제 조건의 허전. 그러니까 결국은 전제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IID여야 되는데 IID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만약에 분산 자체가 0이면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 오늘 3.6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장 끝났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연속 확률 분포가 곧 다가오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연속 확률 분포부터 그,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한다고. 굉장히 빨리 또, 학습 곡선이 가파르게 또 올라갑니다. 지금도 살짝 느낌이 조금 올라간 느낌이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통계 배울 때도 유사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새 고등학교 과정이 좀 쉬워져가지고 아마 예전처럼 그게 연속 확률 분포를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요새 교과가 좀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조건부 기대값과 최소 제곱 예측. 자, 죄송합니다. 이 장에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큰 수의 법칙까지 포함돼 거의 다 됐습니다. 이건 옵션이니까 그냥 대충 그런데 자 일단은 응용을 잠깐 조건부 기대값이다. 나온 조건부 기대값은 이거 조건부 기대값 x는 a라는 관측값을 얻었을 때 y를 예측하려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면 됐습니다. 이게
뭐 원인 결과라고 하기도 했지만 어 이제 그 뭘 먼저 하고 그걸 그러고 나서 뭘 예측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썼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값을 어떻게 나올 확률이 나게 된다. 그 어떻게 확률로 답할 수 있도록 곤란하다. 여러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의 정치값을 잘 잡혀야 한다. 자, 어릴 때부터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 가장 높은 비를 답하는 것이다. 예측이 꼭 들어맞았는지와 관건인 경우에는 이왕 취합니다. 한 가지 더 고려 쓸 방법으로 x가 a라는 조건 아래서 y의 조건 분포, x 값이 각각 그 y 값이 각각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고 그거의 기대값을 구한다는 거죠. 이게 더 재밌는데요. 조건부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x는 a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의 y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x는 a라는 전제 조건이 바뀌면 또 그거에 따른 기대값도 바뀌겠죠, 그죠? 그건 쉽게 예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요, 그럼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수학적인 느낌도 많이 드는데 이런 거죠. 어,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이걸 하나 맨 위에서부터 써볼게요. 자, 이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sum 여기 이제 equal 세 개를 썼는데 뭐 정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저희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b의 p, y는 b, 조건부 확률이죠. x는 a 이렇게 된 겁니다. 음, 이쪽이 기대값이죠, 그죠? 저 b는 이제 여기서 저 b는 y 쪽의 확률 변수의 가능한 값들을 다 뽑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값들 다 a는 고정돼 있고, 그죠? a는 고정돼 있고 이렇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이걸 계산할 때요 밑에 이런 식이 있는데 이거는 쓰지 맙시다. 헷갈리니까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지금 하고 싶잖아요. 계산을 하고 싶은데 계산을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저는 사실 결론을 좀 쓰고 싶은 거거든요. 결론을 쓰고 싶은데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왜냐면 어, 지금 이게 이제 조건부 그 기대값인데 조건부 기대값에는 a 값에 바뀌는 중이다. x로 어떤 값이 나오기가 쉽고 나오기 어려운지를 알아낸 후 더불어 지금 양의 기대값을 구하면 결과가 보통 기대값에 일치합니다. 음, 그냥 이거를 그냥 조건부 기대값이라 합니다. 그냥 끝냅시다.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 이걸 옵션이어가지고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니거든요.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니라서 괜히 이 얘기를 했다가 산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요. 산으로 산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요. 이것만 얘기하는 걸로만으로도 충분히 조건부 기대값이라는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조건부 기대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복잡한 얘기는 어, 하지는 않겠습니다. 음. 혹시라도 뭔가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제가 노트에는 써놓을게요. 이 노트 지금은 안 쓰지만 제가 따로 노트에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3.6점, 잠시만요. 이게 3.6.1이가 3.6.2가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PDF가 또 멈췄지? 죄송합니다. 아, 이게 3.6, 지금 얘기가, 또 갑자기 맥이, 아이고. 지금 좀 이상한 일에 빠졌는데, 제 마우스 커서가 아이패드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제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데, 이거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아하, 저 이런 길 처음이에요, 지금. 이 마우스 포인터가 갑자기 일로 가버렸습니다. 아이패드로.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얘 왜 이러지? 이거 다시 절로 보내려면 어떻게 되지? 참. 어, 이것도 아니고.
이거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왜 얘가 알았던 짓을 하지? 이게 어디로 연결됐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지 모르겠네요. 참. 아, 꺼야겠는데? 이러면 되나? 어, 이래도 끄떡이 없네요. 절로 가버려가지고 와, 저 이런 경우 좀 처음이에요. 아이패드로 마우스 포인터가 가서 다시 못 오는 이상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제가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아이패드를 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연결을 끊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 와이파이를 꺼야겠다. 음, 네, 이렇게라도 해야죠. 이제 이래도 연결이, 이게 제가 와이파이를 껐는데도 연결이 되네요. 블루투스를 꺼야겠네요. 블루투스까지 꺼버려야겠습니다. 와, 미치겠다, 진짜. 이러면 됐겠지? 아니, 지금 블루투스를 껐는데도 포인터가 마우스 포인터 일로 갔어요. 얘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 거죠? 와, 에어드랍도 꺼야 되나? 와,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 마우스 포인터가 맥에 있는 마우스 포인터 아이패드로 갔는데 그 뒤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거의 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와, 네, 아이패드를 껐습니다. 와, 이제 돌아왔어요. 깜짝 놀랐네. 네, 조건부 기대값 얘기하려다가 이런 사단이 났네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이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네. 지금 아이패드 다시 켰습니다. 최소 제곱 대칭이겠죠? 다음 제목은? 네. 오히려 사실은 이런 기능을 쓰고 싶을 때는 안 켜지더니 또 별로 안 쓰려고 하니까 또 그런 게 되네요. 참, 네. 어이가 없네요. 자, 가봅시다. 다시 이제 봐야 되겠죠? 왜 일로 갔을까요? 신기하네요. 네, 지금 제가 아이패드를 지금 켜고 있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한번 이 아이패드를 껐다 키면은 제가 쓰는 이 PDF 보는 프로그램이 맥에 있는 기본 그 미리 보기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를 유지를 못 해줘요. 그래서 어, 매번 가야 됩니다. 참. PDF 뷰어를 하나 깔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3.6.2 네, 3.6.2 조건부 기대값 실환이군요. 이란 똑같이 해야죠. 네, 여기는 조건부 기대값의 최소 제곱 예측 그죠? 자, 이제 아까 그 조건부 기대값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부 기대값이 예를 들면은 이제 조건부 분포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건부 분포라는 거는 이게 주어졌다는 거죠. P의 XY는 B일 때 X 기분 X는 A 뭐 이런 게 이제 쫙 주어진 거예요. 이게 조건부 분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x 값을 입력하면 y 값의 전반값 y 햇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단 제곱 옵차의 기대값을 가능한 한 적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게 수식이 잘 안 나오죠. 이렇게 됐을 때 2의 y하고 y 빼기 y 햇 이거의 제곱 네, 제곱 오차죠. 제곱 오차의 기대값을 가능한 한 작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이런 함수를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뭐 대충 이렇게. 그래서 x값 어떻게 넣으면 y 해시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저런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저런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저런 함수를 만들 때 프로그램이 저런 y 해시라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예측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실제로 내가 예측한 거랑 그 실제 값, 근데 true 값이 y죠. y랑 차이를 적게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x를 넣으면 y의 전망값이 나오는 형태의 함수 g 중 저 기대값 저거를 최소화 되는 것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책에는 뭐라고 됐냐면 GA는 2의 Y 기분 X는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기대값 이게 Y 계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Y 마이너스 Y 햇 그죠? 이거의 제곱이 요게 최소가 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게 최소가 되게 만들고 싶은데 그 식을 그대로 써보면 저 Y 햇이 저거잖아요. GA잖아요. GA GA가 아니고 여기는 GX라고 썼네요. 자, 이렇게 쓰면 상관없습니다. 뭐 A나 X나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계산을 하면은 계산을 하고 하면은 G1으로 정해지는 양, G2로 정해지는 양, G3로 정해지는 양, 뭐 이렇게 계산이 쭉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쭉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G2, 3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된다라고 했어요. 음, 음,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식에서의 계산은 뭐냐면요. 이 GA라고 하는 A가 2차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2차 함수의 경우에 이게 이제 그 G1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G1이라는 거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G2나 G3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라서 이것도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역시 옵셔널 내용인 게 있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어, 사실 조금 여기서 꼭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또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요. 2.4까지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 얘기들은 다 옵셔널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특별히 뭐 많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자세히 들여다 보시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제가 목이 너무 컬컬해가지고 잘 이게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이 정도 해서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책의 내용을 다 훑고 들어갔던 게 아니고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이 있으면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위주로 해서 여기까지 해서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